시사논평 시간입니다. 4월 7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관련된 논평입니다. 각종 여론조사 등 예상대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압승하는 것으로 보궐선거가 끝났습니다. 총 유권자 842만 5,869명 중 490만 3,623명이 투표하여 보궐선거 치고는 굉장히 높은 58.2%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그 투표자 중에 279만 8,788명이 투표하여 57.5%를 득표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190만 7,336명이 투표하여 39.18%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보다 89만 1,452표를 더 얻어서 18.32%포인트 차이로 앞서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유권자 중의 41.8%는 평일이어서 바빠서 선거에 투표에 나가지 않았든지 아니면 찍을 후보가 없어서 투표하지 않았든지 간에 41.18% 전체 유권자의 42%가량이 기권하였습니다. 그 숫자가 352만 2,245명에 달합니다. 따라서 투표자의 57.5%를 얻은 오세훈 후보지만 서울시 총 유권자 대비 오세훈 후보가 얻은 득표는 33.2%에 불과합니다. 말하자면 서울시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을 오세훈 후보가 얻은 것입니다. 이에 반해 박영선 후보는 총 유권자 대비 22.63%를 득표했습니다.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41.8%에 달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가장 높은 숫자는 오세훈도 박영선도 아닌 이번 투표에 기권한 사람들이다. 그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자, 특히 이번 선거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20, 30대의 오세훈 후보 지지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에 지속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은 기본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기본으로 했습니다. 거기다 기술혁신을 뒷받침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역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보다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고용 불안이 심화되면서 청년 실업이 늘어난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국 사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 엄청난 불로소득이 발생함으로써 집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 또 수도권 강남에 고가의 집을 가진 자와 지방, 시골, 변두리에서 값싼 집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전월세를 전전하는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주의 공황적 위기라든가 그런 것까지 설명하기 전에 현재의 한국의 경제사회 어떤 상황들에 더하여 코로나19가 덮침으로써 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가 부족하고 또 청년 실업이 늘어나면서 20, 30대 청년들의
불만이 높아졌고, 그것은 오세훈 후보에 대한 지지보다는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 문재인 정권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그런 반작용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촛불 정부, 그리고 촛불 대통령, 또 그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고 있는 소위 말하면 진보개혁 세력, 그러나 그것이 진보개혁을 참칭하는 세력으로서 내로남불로 표현되는 그런 현상을 드러냈기 때문에 20, 30대 문재인 정부와 촛불 세력을 지지했던 청년들이 이 정권에 대한 실망으로 반사작용으로 오세훈 후보에게 투표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미 일본의 경우에도 아베 정권 시절 일본의 극우주의자들, 수구 보수 세력인 아베 정권 당시에 20대가 아베를 지지하는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었던 그런 현상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의 특징은 오직 부동산 개발 등 토건 사업이 양 후보 간의 중대한 주요한 공약이어서 특별한 정책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언론들은 네거티브 선거를 하지 말고 정책 대결을 하라, 정책 선거를 하라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했지만, 그러나 국민의힘이나 더불어 민주당 후보의 공약, 정책이 특별히 차이 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정책 선거가 거의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그런 선거였고, 그래서 네거티브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는 수구 보수 대 개혁 진보를 참칭한 보수, 사실은 양대 보수 진영의 세력 간의 대결이었습니다. 한국의 정치, 정당의 역사에서 보더라도 현재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보수당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였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라기보다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그리고 평가하는 선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진영은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달라라고 얘기했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진영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역시 그 과거 정권에 대한 심판, 정권 심판이 주요한 선거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내년 3월에 실시될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 이기는 것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 승리하는 1차 관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양 진영이 사활을 걸고 이번 선거에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결과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승리함으로써 보수 양 진영 사이의 시계추 범위만큼만 권력이 이동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요즘은 그런 괴정 시계를 보기 어렵습니다만, 시계추는 이 좌우를 딱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움직입니다. 그 이상의 궤도는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 결과는 언제든지 시계추처럼 그 좌우 방향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유권자의 33%, 20% 초반으로 1, 2위를 얻었다고 한다는 것은
50%에 가까운 그런 유권자들이 언제든지 다른 현재에 당선된 후보와 다른 후보를, 다른 정당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지를 남겨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까지 1년 동안 어떤 상황, 어떤 변화에 의해서 이 유권자들의 표심이 움직일지 이동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정치, 선거를 치룰수록 이것이 정치적 발전과 이어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계추처럼 계속적으로 반복 이동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한국 사회 발전에, 또 한국 정치 발전의 관건은 바로 이 진정한 진보, 진보 좌파 세력이 정치의 한 축을 형성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도 보았지만 정의당은 후보를 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군소 정당들은 아주 미미한 득표를 얻음으로써 이 부르주아 보수 정치판에서 자기 존재감을 알리는 것조차 실패했고 이 부르주아 정치판에 나가는 것 자체가 더 큰 실망감으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그리고 진보 좌파 진영의 새로운 정치적 전망 그리고 정치적 조직이 구성되지 않는 한 이런 부르주아 보수 정치판의 그 양당 구조, 시계추 권력의 이동 공간에서 진보 좌파 진영이 설 자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된 논평을 마칩니다.